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 구독자분이 왜 23년, 25년이 하필이면 수소의 시대냐, 땡겨도 되고 아니면 더 늦춰도 되는 게 아니냐 라고 질문하셨거든요. 그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태학 그거 흑점 이론을 만든 거예요. 자, 알고 보면 내 영상은 내가 말하잖아. 나는 다 연결대로 다 만들어 놓는다니까. 생각 없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 몸짓 발짓 언어 사용 하나하나 자세히 봐요. 돈 벌려면 공짜로 안 가르쳐줘. 내 장담하는데 이제 소수정예로 가요. 소수정예. 돈을 안 받기 때문에 협박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갈급한 사람만 데리고 간다고. 돈을 안 받잖아.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내가 욕하는 것도 아니고. 맞죠? 이게 수준이 엄청나게 높은 자료예요. 이게 돈 가치가 돈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이게 전문 트레이더들이 딱 내 자료 보면 놀랄걸? 자, 설명 들어갑니다. 아까 흑점 이론 설명했죠. 흑점, 태양 흑점, 폭발한다, 에너지가 분출된다, 얼스, 지구의 에너지가 도달한다. 자, 지금 현재 모든 거는 태양열이란 게 태양이 핵심이 돼요. 태양이 어디에다가 공급해? 태양열판 솔라에다가 에너지 값을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떠? 다초 OCI. 이게 언제까지? 23년까지. 길어야. 왜 그러냐?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원리를 알아야 돼. 절대로 1차원적 사고를 하면 안 돼. 내 말하는 거 들으면 깜짝 놀라. 이 태양열판의 효율이랑, 이 세상 모든 거는 효율이란 게 있어요. 효율. 공부가 가장 잘 되는 효율. 태양열도 각도에 따라서 이 태양열판을, 이게 태양열판이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영화 생각 안 난다. 여기다가 이게 햇빛이 비치면 저장이 되잖아. 맞죠? 그럼 이게 첫 번째 각도와 효율이 틀리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효율이 가장 좋으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우선 1차적으로 태양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 값이 가장 커야 돼. 1차적으로. 그게 무조건. 그게 언제? 23년에서 25년. 그럼 지금은요? 가장 적어요. 가장 언제? 200년 동안 200년 역사상 지금이 작년하고 올해가 가장 적은 시기란 말이에요. 굳이 정확하게 하루를 정하면 작년이었어. 이제는 흑점이 서서히 착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이고. 아시겠어요? 200년이라는 시간은 인간 수명 70세 잡고 37이 20일 3대가 죽어야 돼. 엄청난 시간이에요. 우리는 숫자로 그냥 발언할 뿐이지 그만큼 추운 시기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야. 어쩌면 트럼프는 천재야. 내가 트럼프 말하는 거 보면서 우리 대장한테도 말, 저 사람 천재라고. 나는 공부를 다 했으니까 알지. 저 사람 말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진실은 맞아요. 근데 상대방을 설득하는 설득력이 낮아. 트럼프는 논리적으로 천천히 설득을 해야 돼. 와 이러니까 누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개발을 해놔야 솔라 시스템을 지금을 개발해놔야 언제 써먹냐? 완벽하게 효율 가장 높을 때 23년에서 25년 이빨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캐나다 작년도부터 미친듯이 뭐예요? 논에다가 농사 안 짓고 논에다가 뭐 깔아요? 밭에다가 산을 개간해서 뭘 깔아요? 태양열 지별판을 미친듯이 깔아요. 왜 이럴까요? 수소 시스템을 먼저 트렌드화 시켜서 세계에 공급하면 되는데, 전 세계에. 이거 말하면 아차 싶을 거예요. 자, 이 수소라는 거 특징을 알아야 돼. 수소의 특징 뭐지? 폭발.
자, 생각해 봅시다. 전 세계가 이 수소 시스템을 다 도입해서 기술력이 미국이건 러시아건 뭐 신흥국, 한국 할 거 없이 다 이 수소 시스템을 갖춰놨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될까? 이게 명분은 수소 에너지, 청정, 그거는 명분일 뿐이라니까. 이게 어느 순간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수소 폭탄으로 바로 바뀌어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거 더 쉬운 예로, 왜 태양열 그거에 합의를 했는지 이제를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수소가 더 깨끗해. 맞잖아요. 왜 태양열 집약판 이거 딱 쓰면은 이거 몇 년 못 가. 이거 생가외로 몇 년 못 가. 에? 그리고 오히려 태양열 쓰면서 태양열 집약판 쓰면서 환경적인 리사이클 할 때 문제가 더 많이 생겨. 썩지도 않아. 이거는 안 썩는다니까. 플라스틱 저리가 나요. 폴리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썩어. 플라스틱보다 더 안 썩어. 그게 더 문제랄까. 그래서 지금 국가는 다 생각이 있다. 그러면 폐배터리, 태양열 집약판 이런 거 어떻게 써야 되냐. 그게 2년 전부터 지금 연구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쓸 건가 아시겠어요? 그거는 다음에 또 설명해 줄게. 이야기 길어진다. 첫 번째 목표는 트렌드를 수소가 아니라 태양열을 잡은 이유가 그거예요. 수소를 바로 트렌드로 잡아버리면, 자, 이 환경 이 규제안은 언제부터 시작했다? 이게 1990 몇 년도에 내가 이야기했잖아. 다시는 내 이런 영상 안 해줘요. 공부를 안 했다는 거야, 이 말이야. 도쿄협약. 교토가 아니고, 거꾸로 말했다. 도쿄가 아니고 교토 의정서라고 있어요. 검색해봐요. 이게 1997년도인가 뭐 하여튼 그래. 도쿄 의정서라고 있어. 도쿄 의정서. 여기서 협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협약하는데 핵심이 뭐냐? 환경. 야, 우리 탄소 줄여야 돼. 탄소. 그게 명분이에요. 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하면 물이 최고네. 근데 화학적으로 생각해봐요. 자,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물이 맞아. 물이 자동차에 뭐가 나오지? 메탄가스. 모든 가스에,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세상 만물의 기본은 뭐다? 탄소예요. 탄소. 산소가 아니에요. O2 산소가 아니라니까. 요놈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기원은.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분자지. 하지만 이 세상 만물을 이루고 있는 거는 C예요. C. A, B, C 할 때 C.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믿거나 말거나요. 알아서 세게 들어요. 자, 봐봐요. 이 세상에 가장 많은 건 물이요. 이 세상에 가장 많은 건 탄소다. 왜?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이 하는 게 탄소가 계속 나오고 있어. 맞죠? 화학 공식이 안 맞아서 여러분들한테 중독 현상을 안 일으키는 것 뿐이지. 맞죠? 그러면 이거를 우선은 봐요. 깨끗한 물인데, 자, 자동차가 탄소를 뱉어낸다. A란 자동차가 뽕뽕뽕 탄소를 뱉어내요. 이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탄소 포집 기술. 영상 그거 다 해놨죠? 그 궁금하면 찾아서 봐요. 이 탄소 포집 기술을 하려면, 이 탄소를 상식적으로 묶어 놓으려면, 탄소 포집 기술력 이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돈을 투자하는 대비 결과값이 결과 타당성이 항상 모든 사업은 1이 넘어야 돼. 그러려면 탄소 포집 기술 이 장비를 사는데 예를 들어 100억이라고 쳐요. 이 100억을 투자했으면 당장 수익이 날 필요는 없어. 최소 2-30년은 민영 채권으로 해서 이걸 발행을 하니까 20년으로 잡아요. 10년은 절대 아니야. 이 20년짜리 채권물에 대해서 발행을 한단 말이에요. 200억짜리를.
그거를 그래서 민영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투자금을 받으면 어느 순간 100억이 되겠죠? 그리고 야 20년 뒤에 원금 돌려줄게. 대신에 중간중간 이자는 주고 네가 중도해약 가면 알지? 수수료 위약금 이 개념이에요. 이거 많이 들어봤죠? 증권사 가면. 그렇게 해서 자금을 모집해서 탄소 포집 기술에 필요한 기계를 만들어요. 그럼 이 기계를 돌릴 때 이 세상에 순수한 개념은 아무것도 없어. 다 뭐? 김미더머니. 이거 명심해요. 내가 장난으로 바보같이 하는 게 아니라 김미더머니. 결국은 뭐다? 김미더머니예요. 국가에서는 야 100억 투자에 기술을 했는데 환경 좋다 이거야. 그러면 타당성은? 타당성 제로인데요. 그러면 그냥 날라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든 타당성을 만들어야 된다고. 투자 대비 수익률이 최소 1은 나와야 된다고. 1. 왜? 그래야 본전이니까. 본전을 해야지. 왜? 국민 세금으로 돌리는데. 마이너스 나면 어떻게 돼? 정권이 교체돼. 마이너스 나는 순간. 내 같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왁 이래버리면 국민 동요해버리면 한 방에 훅 바뀌어. 아시겠어요? 타당성이 나려면 이 탄소 포식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파생 사업을 만들어요. 파생 사업을. 그게 뭐야? CH4. CH4를 의대적으로 말해. 이 CH4가 뭐야? 가스, 천연가스. 여러분들 그 도시가스 이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에 넣는 천연가스. 자, 이 개념을 아시겠어요? 연두색을 잘 봐야 돼요. 자, 자동차에서 나오는 거는 탄소요. CC. 이 세상에 많은 건 무리로다. 탄소 포집 기술로 엄청난 기계를 들여놨는데 이거 두 개를 조합하고 나면은 뭐가 나와요? 쉽게 말해 C, H, 2인데 이 H 분자를 두 개를 붙이면 뭐가 돼? 요놈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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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CH4죠. CH4면 뭐다 이게? LPG가 나와요. LPG. 쉽게 말하면 LPG나 LNG 그냥 천연가스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주 원료니까. 천연가스가 나와. 즉 탄소 포집 기술 100억짜리 기계를 갖다 놓으면 이 CH4를 탄소도 줄이고 맞죠? 탄소도 줄이고 새로운 에너지원 굳이 땅에 있는 셀가스 땅에 있는 땅을 막 지하 밑에까지 파고 들어가서 가스를 퍼올릴 필요가 없다고. 이걸 뭐라고 해요? 리사이클링 순환 뺑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해요. 이불로 천천히 말한다. 그러면 자 여기서 뭐가 남죠? 산소. 이거는 폭발력이 없어. 근데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아주 선한 의도라니까. 선한 의도.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악한 의도로 쓰면 어떻게 될까? 악의로 이걸 써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게 순식간에 수소폭탄의 재료가 돼요. H2가. 이해 안 되시죠? 자, 이거는 화합물 그런 걸 알아야 돼. 위험물 관련 그런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몰라. 우리가 살고 있을 때는 위험물이란 거를 취급을 해요. 위험물. 그래서 위험물 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어.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 주유소. 이해가 되시죠? 주유소. 대표적으로 주유소예요. 그 다음에 가스 하는 사람들. 이 가스 관리자 이런 사람들도 레벨이 올라가면 위험물 관리사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 중요한 거는 방금 말한 그 화학적인 부분을 차에서 나오는 거는 탄소요. 시중에 떠도는 거는 물이니. 탄소 포집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화학 변화시키면 뭐? CH4가 나오고. 맞잖아요. 그럼 산소는 악한 용도로 쓰기가 힘들다고. 폭발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불만 살짝 붙지. 오히려 산소 이거는 따로 에너지원을 쓰면 돼요.
100억짜리 기계 가져왔으면 파생 상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 CH4 천연가스, 새로운 가스. 그러면 이런 건 좋다 이거야. 그럼 이런 모든 부분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자격증이. 그리고 위험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공간이 따로 있다니까. 그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주유소. 왜? 이 사람들은 이 인프라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인프라가. 기존에 인프라가 다 되어 있다고. 그럼 뭐? 주유소에다가 탄소 포집 기술을 그냥 갖다 놓으면 돼. 그 기계를. 쉬운 예로 탄소 포집 기술 기계를 갖다 놓고, 왜? 이 사람들 어차피 위험물 자격증이 있지? 가스 만지니까 가스 관리사 자격증이 있겠지? 대중화가 금방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했잖아. 만약에 악의로 했다. 실수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H2는 그냥 빵이야, 뻥.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난 다 보고 알려준 거야. 이게 안성 IC인가 평택 IC 휴게소인가? 거기 보면 그거 수소 차량 그거 수소 충전소가 있어요. 수소 충전소가 있어요. 수소 충전소. 여기서 한번 사건이 일어났어. 한번 뻥 했다니까? 사람은 안 죽었는데 여긴가 한번 수소 그 충전 초기에 뻥 했다니까?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일반인은 이 H2를 함부로 못 만져. 이게 H2가 이 수소가 그만큼 폭발력이 있단 말이에요. 까딱 잘못하면 선의로 이렇게 조작하다가 조금만 이렇게 엇갈리잖아요. 그럼 바로 뻥이야. 뻥. 첫 번째는 가장 위험한 거는 이 생명이라고. 뭐 전쟁, 수소폭탄 이런 걸 떠나서 생각을 합시다. 우선은 의도는 좋은데 이게 H2를 제어하는 이 기술력이 없어. 왜? 일반 시민이나 위험물 관리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이 H2를 화재가 안 나도록 제어할 수 있는 확실한 기술력이 없다고. 이건 전문가들만 하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 전문가들과 하면 주유소에 하루 종일 일에 있을까? 아니잖아요. 즉 기본 시스템은 다 돼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H2 수소의 뭐 폭발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누가 없다? 사람이 없어. 사람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사람이 없다. 최악의 상황에 이거는 또 수소폭탄으로 그런 개념이 그건 그건 빼버리고 그거는 전쟁 일어나겠어요? 전쟁 안 일어나고. 중요한 거는 이 H2를 제어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니까. 사람. 내가 그래서 인문학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이라고. 이거 기계가 할 것 같아요? 아니야 여러분. 이거를 아주 미세하게 잘 다룰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 인력을 지금 양성하고 있어요. 양성. 그러면 국가적으로는 자 봅시다. 교토 의정서에 따라서 언제까지 수치값을 낮춰야 돼. 그거는 이거 국제 협약이기 때문에 탄소 수치를 낮춰야 된다고. 그런데 이거는 낮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인력이 부족해. 인력이 이게 인력이 이런 거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키우는 게 쉬울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 절대 네버. 이거는 H2는 폭발력이 장난 아니야. 난리나. 이거는 폭발력이. 그래서 수소폭탄이 무섭다는 거예요. 원자폭탄보다. 원자폭탄 저리 가라 나잖아.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첫 번째야. 그래서 그러면 이거 말고 뭐가 있지? 그전 영상에서 내가 말했잖아요. 하늘을 쳐다보니 태양이 있어. 이 태양을 이용을 하면 돼. 맞죠? 가장 친숙하죠? 아까 H2O의 개념은 친숙한 개념은 아니야.
맞죠? 가장 깨끗한데 실제적으로 친숙한 개념이 아니야. 가장 친숙한 거는 바로 사용하는 태양이라고. 태양. 중요한 거는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첫 번째 타당성이 있어야 돼. 이 타당성이 일을 넘겨야 되고, 두 번째 대중화가 얼마나 좋냐. 대중화. 그리고 세 번째 정치적 명분. 아시겠어요? 이 정치적 명분은 뭐야? 선거 때 인력 창출 효과. 근데 수소는 핵심 인력만 쓰기 때문에 인력 창출 효과가 없다니까. 핵심 인력만 쓰기 때문에. 그래서 25년에 쓰는 거란 말이에요. 빠르면 23년. 왜 그러냐? 태양열 흑점이 고점이 23에서 25거든. 그러면 이 관료들이 뭐라고 생각해? 그러면 23에서 25년에 태양열 에너지 값의 가장 고점이니까 글로벌적으로 합의하면 새로운 사업이 파생이 되고, 새로운 사업이 파생이 되면 글로벌적으로 돈이 확 돌잖아요. 이게. 그래서 선택된 게 H2 물 사업이 아니라 태양열 사업이라고. 이 태양열 집적판을 만들려면 많은 화학물질이 필요해요. H2O는 그냥 기계, 수소차는 그냥 탄소 포집 기술 그것만 하면 되는데, 얘는 태양열 집약판은 이야기가 달라. 광물을 캐야 돼.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리튬 폴리머 계열. 여러분이 쓰는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 계열이라고. 그 안에 두 가지가 있다고. 내가 파워뱅크 우리 집에 있다니까. 차에도 내가 만들어놨고, 직접 나는 중국에서 수입해서 내가 직접 만들었다고. 리튬 이온은 뭐냐면 여러분들 들고 다니는 거, 배터리 옛날부터 쓰던 거, 충전지 있잖아요, 조그마한 거. 리튬 인산철은 뭐냐면 딱딱해, 무겁고. 아시겠어요? 그럼 이런 걸 왜 설명하냐면, 결국에는 이 리튬이나 아까 내가 Ni 화학분자 Ni28인가 이거 딱 해놨잖아요. 이게 뭐라고?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광물질. 결국엔 이것도 뭐고 이것도 뭐고 이것도 뭐고? 광산. 1차 산업. 이거는 뭐다? 인력 창출 효과. 인력 창출은 누구죠? 그 광산에서 누가 일해요? 노동자. 블루칼라.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내가 그 노예 이론 이야기 했잖아. 이렇게 피라미드가. 이 밑에 사람을 안 살리면 위에 사람이 죽는다니까? 쿠데타 이렇게 해서. 이 거짓말 같죠? 진짜야. 무조건 정치의 첫 번째 포퓰리즘은 노예들한테, 그러니까 미안해요. 노예라면 또 오해할라. 근로자들한테 김미더머니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돼. 안 가면 선거에서 선거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수로 하는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퓰리즘상 선거 때가 다 되면 생뚱맞은 정책이 나와서 그냥 바로 통과야. 목숨 걸고 통과. 왜? 그 정책들은 표를 주거든. 한 표를. 아시겠어요? 첫 번째는 이 포퓰리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H2O가 맞아. 돈도 적게 들고,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 어려서 그런가. 저보다 나이 많으신 그 형님 말고 이런 질문을 한 거는 어려서 이렇게 큰 그림을 못 그려서 그래. 정치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이 보이죠. 큰 그림이. 자, 그러면은 왜 23년, 25년이냐? 이 태양열 집약판을, 태양열 이 사업을 아무리 오래 써봐야 23년에서 25년이라니까. 그러면 이때 맥스 울고 먹으려면 국가적으로 이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 값을 이빠이, 그러니까 일본 말로 그냥 최대치로 그거를 효율을 극대화시키려면 그 기술력을 그 전부터 빨리 개발을 해야 된다고요. 왜? 태양 흑점 주기설 12년, 12년설. 국가는 다 알고 있다니까. 나 같은 사람도 알고 있는데 국가 관료들이 몰라요? 12년설, 12년 주기설.
12년 주기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21년. 근데 태양 같은 경우는 요 밑에 게 없어요. 아까 봤죠? 이렇게만 있지. 이렇게. 우리는 여기에 있다고. 그럼 기술 개발은 실제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했겠어요? 이게 여기가 6년이면 그러면 본격적인 기술 개발은 언제부터 됐냐면 한 2, 3년밖에 안 됐어요. 태양열 대중화 되기 시작한 게 실제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봐. 당연히 이 원천 기술력은 그 전전부터 있었지.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삼성은 다 생각이 있다. 내가 그 이야기 했지. 국가는 미리 모든 걸 다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만들면 돼. 그런데 시장이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니까. 왜? 의식 수준과 문화들이 그런 것들이 딱, 그러니까 일본 말로 아다리가 딱 될 때 시장은 그 기업가들이나 국가의 정책을 딱 맞게 딱 한다고. 국민의 의식 수준에 맞게. 이제는 태양열 그런 쓰는 개념이 의식 수준이 첫 번째로 우리가 됐고, 그만큼 선진국화 되었고, 이 시스템을 태양열 시스템을 해놓으면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국민들이 돈을 주고 산단 말이에요. 왜? 의식 수준이 되니까. 왜? 3만 달러 국민소득 3만 달러 뭐라고? 소득 그거 선진국이라 하잖아요. 아시겠어요? 선진국 국민으로서 의식 수준이 우리는 됐다고. 국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어렵나? 그럼 태양열 기술력을 만약에 이때 개발하기 시작한다 해봐요. 그러면 상품은 기술력을 개발하면 최소 5년이 걸리는데 상품 나오기까지. 그러면은 이게 12년 주기설이면 가장 고점일 때 개발하기 시작하면 언제 팔아보고, 기술 개발하다가 정권 바뀌면 이거 또 사라지는데. 맞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가 사업이 쭉 되다가 빠그라지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런 식으로 옛날부터 빠그라졌다가 다시 그렇게 해가지고 된 게, 안정화된 게 지금 태양열 사업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모든 시스템들은 최소 5에서 10년 전부터 연구해오던 거를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나는 그 자료들을 다 보는 거고, 웬만한 건 다 봤고. 첫 번째, 다시 정리할게요. 이제 그거를 이 태양열 시스템을 옛날부터 다 했고, 본격적인 대중화는 이때부터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고. 그래서 대중화 되잖아. 쭉 대중화 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쭉 뒤늦게 들어오는 중국이랑 이런 나라들이 더 막 대중화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깐다고. 딱 깔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우리는 본격적인 태양열을 써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아파트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부터 아파트에 태양열 지표판이 쫙 올라가잖아. 이게 인력 창출 효과가 엄청나요. 인력 창출 효과가. 왜 이거를 자꾸 해야 되냐면 초고령화 상에 우리는 벌써, 지금은 초고령화 아니지만 벌써 고령화 사회를 예전에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고령화 사회. 실업 지수를 낮춰야 되잖아요. 억지로. 그러려면 새로운 어떤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걸로 선택된 게 이거예요. 이거. 우리나라만 그래요? 아니. 선진국 OECD 국가는 다 이래. OECD 국가는 인력 창출 효과가 가장 좋거든. 이걸 어디서 합의했어? 교토. 수소는 너무 위험한 것 같아. 인력 창출 효과도 없어. 교토 의정서. 이거는 글로벌적으로 사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가가 다 합의를 하는 거야. 오케이, 콜. 이거 합의할 때, 교토 의정서 합의할 때, 이게 하여튼 2000년도 전이야. 1990 몇 년인가 7년인가 뭐 하여튼 그래. 교토 의정서 검색해봐. 이때 중국이 지금의 초강대국이었냐? 절대 아니라고. 그러니까 중국은 땡큐 감사합니다 형님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갓 올라오는 개방해가 쉬는 국가인데, 그리고
아 너그 동네 히토류 많아? 이거 뭐야 태양열 집여파 많은 거 다 히토류잖아요. 히토류 많아? 알았어 형이 히토류 오케이 콜. 뭐 가만 생각하면 너가 우리한테 못 기어올 것 같, 못 기어오를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이 사업 괜찮은 것 같아. 왜? 글로벌적으로 수요가 공급과 수요가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 자금이 묶였던 게 글로벌적으로 흐를 수 안 흘렀던 자금들이 갑자기 흘러요. 이게 쭉쭉쭉쭉쭉쭉 국가를 통해 국가를 왜? 히토류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야? 무역이잖아. 근데 H2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인력 창출 효과가 엄청나게 안 좋아. 아시겠어요? 그냥 반도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 반도체보다도 더 안 좋은 게 그래요. 핵심은 뭐야? 모든 국가가 정책하는 거는 김리더머니 한 표 주세요. 한 표. 인력 창출 효과, 실업률 낮춰야 돼. 그게 가장 포퓰리즘의 첫 번째야. 첫 번째. 거기에 선택된 게 수소냐 태양열이나. 님들이 정치인이고 대통령이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이때 당시에 중국은 이제 갓 올라오는 신흥 국가인데 에? 파워 있는 일본이 그때 당시에 파워 있는 일본이 신경이라도 썼겠어요? 이 정도 될 거라고. 무역 전쟁도 생각했겠어요? 택도 없지. 그러니까 다 합의를 하는 거라고. 다 좋다. 오케이.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다 오케이 그러면 야 너가 우리 전부 다 태양열 깔자. 국가별로 합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합의들을 어디서 해? 지금 기준으로 영내포괄자 협정. 내가 이거를 알아야 된댔잖아요. 영내포괄자 협정. 지금 세상은 중국 편과 미국 편이 정확하게 둘로 나눠져 있어. 여기는 또 뭐가 있어? 북미 FTA. 캐나다와 미국 간의 북미 FTA. 여기는 중국 중심의 RCEP, 영내포괄자 입장. 그런데 이런 협정에서 방금 말한 그런 거를 최종적으로 야, 이 사업 어때? 오케이 콜? 오케이. 야, 너그 동네 뭐 있어? 히토류 있어? 아, 우리는 뭐 있어? 야, 우리 기술 공급해 줄게. 야, 그러면 우리 GDP 올라가네? 야, 너는 어때? 우리도 콜 형. 이러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그게 어디서? 국제무역기구 이런데. 지금은 RCEP, 영내포괄자 협정 이런 데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정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에? 내가 그거를 계속 강조하는 거고. 나 같은 사람 없다니까. 목 아파. 몇 분 강의한 거야? 33분. 아시겠어요? 그럼 이 중간에 일본이 있어. 왜 교토 의정서냐? 그때 당시에는 이게 TPP였거든.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빠져나와서 이게 수정 보완돼서 CPTPP로 바뀌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TPP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이거에 이제 이거를 계승해서 한 게 이제 CPTPP고 이 일본이 중간에서 쉽게 말하면 중립 외교를 펼치는 거야. 열로도 손잡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태양열이 선택이 된 거라고. 어디서? 첫 번째 이건 다 정치야. 인력 창출 효과가 크네. 아이고 좋아. 중국 히토류 무역 전쟁 이런 거 그런 거 할 수준 안 되는 것 같은데 방심한 거지 글로벌이. 그러면서 오케이 콜 하자. 글로벌 초호황이 오는 거라고. 초호황. 갑자기 무역이 일어나니까 전쟁할 거야 옛날처럼. 맞잖아요. 아니 내가 반말해도 이해를 하세요. 이 강의를 할 때는 맞잖아요. 그런 합의를 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해봐요. 이 여기서 우리 그냥 바로 환경을 위해서 H2O 그러니까 수소 사업을 일으키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일본과 중국이 상극인데 역사적으로 H2 사업이란 거는 바로 무기화가 된다니까. 왜? H2O나 CH4 이런 화학적인 걸 분리하는 기술이 고도화되면은 바로 뭘로? 무기
중국이 신흥국가지만 이 기술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게 다 내포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운영자님 왜 23년에서 25년이에요? 태양 효율이 그때 이제 꺼지니까 그 태양 효율이 이때 다 고점 찍고 이제 끝난다니까. 그러면 사회적 문제로 23년에서 25년에 어떤 부분이 발생해? 태양열을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폐 배터리 있잖아요. 폐 배터리 그거를 어떻게 할 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벌써 연구하고 있다니까. 아시겠어요? 23년에서 25년에 태양열 사업을 하죠. 이거는 완전히 사양 사업이 되는 거야. 사양 꺼지는 사업. 아마 손가락질 당할걸 사회적으로. 내 장담하지. 왜 생각해봐요. 23년에서 25년 고점 찍고 태양열 효율이 그때는 아주 좋아. 막 해피데이. 근데 태양의 흑점이 갑자기 끊기잖아요. 아까 내가 그 영상 보여줬잖아. 후 끊긴다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모르지만 한 1, 2년 하면 한 대략 27년 정도 되면은 이 지별판이 전 세계에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요. 이거 어떻게 쓸 거야? 플라스틱보다 안 썩어요. 더 안 썩어. 이게 문제가. 근데 태양열 지별판을 하면 뜯어가지고 리사이클링 하면 되죠. 이거를 뜯는 순간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더라? 비산물질이 있는데 황인가 뭐 들어가요. 제조할 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인간은 똑똑하지만 어리석고 멍청하지만 이게 멍청하지만 현명하다 했나. 내가 그 말을 자꾸 하잖아. 맨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인력 창출 효과 있고 한표 없고 근로적으로 합의가 되니까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중국도 무역 전쟁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뭐 저 꼬맹이가 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되면 어머나 이게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말한 과정은 인간은 당장은 아주 합리적 사고를 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합리적 사고가 본인을 죽이는 행위가 된다고. 내가 그래서 자꾸 주식 배우기 전에 인간이 되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3년에서 25년 이제 태양 흑점이 고점을 찍고 내리면 그때는 뭘로 대체할 거야? 국제적으로 협약이 있으니까 탄소 수치를 낮춰야 돼. 탄소 수치를 낮추려면 대체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예?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태양 흑점이 꺾이면은 태양열 에너지 값이 적게 들어오고, 그러면 태양열 효율이 확 떨어지는데, 그때 뭐 태양열 지배판 전 세계 또 더 깔 거예요? 못 간다니까. 왜? 타당성이 안 나와. 타당성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니죠. 한 2년 됐다. 아까 뭐 누가 보니까 내 댓글에 보니까 GM이 뭐 수소 기술 20-30년 그게 자동차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는 무기 때문에 수소 기술을 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군사 무기용 부분을 민영화 시키는 거라고. 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는 다 군사 무기가 쉽게 말하면 양성화되어서 우리가 쓰는 거라고. GPS 대표적인 게 GPS 시스템 아니에요. GPS. 그 다음에 자동차 왜 미러 스크린 그 개념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이게 앞에 유리에 이게 막 속도 게이지 나고, 그건 항공 기술이잖아. 파일럿 화해바 딱 쓰면은 그게 쫙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항공 기술을 어디다 도입했어? 여러분 자동차 앞에 이렇게 계기판 운전 핸들 말고 유리 있잖아. 앞에 유리 앞에 숫자가 따라락 뜨잖아. 미러 스크린 기능이라잖아. 미러링 말고 미러 스크린인가 뭐 있어. 이해되시죠? 그 개념이라고요. 그러면 태양열을 못 쓰고 맞잖아요.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사양 사업이라고. 사향이 아니라 사양. 제발 그 사업 하지 마세요. 에? 그게 사회적 분위기로 문제시가 된다고. 낙인 찍힌다고. 너 나쁜 사업하는 사람. 그럼 그거를 대체해야 되는데 탄소 수치는 맞춰야 되고. 그래서 지금 개발하는 게 뭐다? 지금 급격히 갑자기 연구하는 게 현대에서 H2 왜? 기술 개발하고 인력을 빨리빨리 생산해내야 돼. 사람을. 한 인간을 내가 말했잖아요. 학습시키는 게 이게 돈도 많이 들지만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고, 특히 H2는 폭발력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검증을 거친 초고급 인력, 기술 인력을 써야 된다고요. 그러기에도 지금 시간이 촉박해. 그래서 다들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뉴스 이렇게 하시면 수소 트렌드가 언제라고 나오죠? 23년에서 25년. 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니까 노동자가 없어. 아시겠어요? 다 노인이기 때문에 이때는 표를 받기 위해서 표를 한 표 받기 위해서 포퓰리즘상 인력 창출 효과가 큰 그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아시겠어요? 왜? 23년, 25년 국민 절반이 다 노인이란 말이야. 이거는 너무 내가 좀 비극화 시켰다. 국민 절반이 하여튼 초고령 사회 정의 있잖아요. 그 검색하면 나와. 심각한 거라니까 이거. 그래서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인력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국가는 벌일 이유가 없어. 핵심은 표야, 한 표. 왜? 정권 창출을 또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때는 표를 얻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뭘 하냐? 기본소득 보장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포퓰리즘을 지금부터 쓰는 거라고요. 왜? 지금부터 해야 학습이 될 거 아니야. 1, 2년만 안 돼. 최소 내가 봤을 때는 최소 2, 3년은 학습을 시켜야 돼. 그래서 계속 기본소득 이게 지금 써먹으려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2, 3년 뒤에 써먹으려고. 그게 언제? 선거. 다음 선거에 안 되면 그 다음에 국회의원 뽑을 때 써먹어야지. 이런 걸 야당, 여당 다 합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란 용어가 법적으로 정해져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냥 개나 소나 아무나 정한 게 아니고 이 용어를 사용할 때 정의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이라는 게 있잖아, 사전. 아시겠어요? 왜 이때는 H2O 사업이 트렌드가 이렇게 있는지. 인력 창출 효과가 오히려 없는 게 낫다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봐요. 23년에서 25년에 거꾸로 지금 H2O 사업이 일으키고 23년, 25년에 거꾸로 이거 인력이 그나마 많이 필요한 사업인 태양열 이 사업을 일으켰다 쳐요. 인력 어디서 뽑을 거예요? 전부 다 외국인 노동자 갖고 와야 돼. 표는 어떻게 돼? 정권 재창출이 안 돼. 아시겠어요? 지금 H2는 이게 당장 급한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난이도가 있는 기술이란 말이에요. 아우 문자다. 그래서 지금 급한 게 아니야. 인력 창출 효과가 없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23년에서 25년 무조건 수소 트렌드라고. 국가는 다 계획돼 있다니까. 그것도 글로벌적으로. 어떻게? RCP 아까 CPTPP 북미 나프타 협약 이해되세요? 내가 그래서 그 전전전 영상 보면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내가 흘러가는 물은 정해져 있다는 게 내가 얘기했잖아. 시냇물의 비유. 시냇물은 결국에는 흘러가는 방향이 정해있다. 우리는 하나의 돌일 뿐이다. 그런데 암초가 많기 때문에 요래 간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몰라. 왜? 정방향으로 가면 딱 어딘가 아는데 우리는 요래 가니까 여기 봤다 이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 지금 당장도 여러분이 지나가면 이렇게 일자로 걸어가면서 목을 이래 해봐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 정신만 사납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다니까. 왜 힘들겠어요? 일자로 안 가고 요래 가니까 고개를 계속 요래 요건가 이러니까 정신이 없어. 왜 이거를 정신없게 하는지 알아요? 국가는? 그래야 통치가 쉬워. 국민이 너무 깨어나면 통치가 안 돼. 아시겠어요? 국가는 국민이 절대로 깨어나면 안 돼. 통치가 안 된다고. 예나 지금이랑 똑같다고.
피라미드의 비유. 상위 1%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하위 99%가 깨어나는 거. 왜? 깨어나는 순간 이걸 죽여버리거든. 그게 뭐예요? 프랑스 대혁명. 연도까지는 나 몰라. 너무 빠질 것 같아. 그게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란 말이에요. 프랑스 대혁명. 그런데 항상 또라이가 하나 생각난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 점을 주입해요. 우리 뭔가 잘못됐다. 에?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고. 나는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에? 그 대상으로 여러분이 선택된 거라고. 내가 항상 그러잖아.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국민들이요. 내가 일반 시민들 보면 답답해. 에? 내가 체력만 되면 다 앉혀놓고 고액과외를 다 시켜주고 싶어요. 아시겠어요? 큰 그림이 이렇게 해주는데도 모르면 나도 몰라. 아시겠죠? 예,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